자, 일단 프린트를 나눠주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그리고 프린트 이번에 빠른 정답 있잖아. 빠른 정답 보면 1번을 지우고 2번부터 1번으로 채점 매겨야 돼. 알겠지? 여기 30번까지 있거든? 근데 얘 29문제니까 1번 지우고 2번부터 1번이라고 생각하고 쓰면 돼. 자, 일단 나눠주겠습니다. 자, 1, 2, 3, 4, 5, 1, 2, 3, 4. 자, 1, 나오겠지? 자, 일단 오늘 로그 볼 거니까 맨 첫 페이지를 한번 펴봅시다. 오, 왔어. 네, 맞습니다. 왔어. 내가 너 딸의 유임을 갖다 놨어. 여기 유임을 있는 곳이 아니라. 자, 자, 로그함수 그래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였단 말이야. y는 ax제곱이다라고 하면은 지수함수 나타낸다라고 했죠. 근데 어차피 로그를 나타내는 함수라고 만들면 우리는 얘를 y는 뭐 로그 a에 x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리고 또 아까 중요한 거 지수함수에서 a에 해당되는 값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나눴었던 거. 예, 기준으로 보면 a 값이 1보다 클 때 우리 증가함수 돼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a에 해당되는 값이 0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함수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얘도 똑같이 로그함수도 우리가 a 값에 따라서 증가와 감소함수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a에 해당되는 값이 1보다 크면 지수함수랑 똑같이 증가함수 될 거고, 그 다음에 a에 해당되는 값이 0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함수 될 거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얘를 1번이라고 잡고 a가 1보다 클 때를 먼저 볼게요. 자, 그럼 1번 a가 1보다 클 때 그때 해당되는 로그 a의 x. 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로그 성질 볼 때 여기 진수에 해당되는 값에 1 오면 무조건 0 됐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함수이기 때문에 x에 해당되는 값이 1일 때 y값 0 되겠네. 얘는 무조건 1,0 지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x 절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 우리가 로그에서 진수 조건이랑 미 조건이 있었어. 근데 이미 a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 조건은 만족을 하고 있고, 진수 조건에 해당되는 값은 무조건 x에 해당되는 값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죠. 0보다 커져야 돼. 그래서 얘 봤을 때 x 값은 0이 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x 값이 0이 될 수 없는 x는 0이 정확하게 점근선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y2 y2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었던 1,0 표시 그러면 1,0 될 거고, x는 0에서 함수값 존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증가하는 그래프 이 자체가 점근선 되는 거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그냥 그려버리면 되겠죠. 얘가 y는 로그 a의 x 그래프 될 거고, 지금 a 값이 1보다 클 때는 무조건 증가함수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최대치로까지 볼 수가 있겠지? 우리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 값이 커질수록 함수값도 커지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럼 진수에 들어가는 값이 커질수록 함수 값 자체도 계속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함수 저번에 지수함수 봤을 때도 이 지수에 어떤 2차 함수 들어갔을 때 그럼 증가 감소 따진 다음에 이 값의 최대 최소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값을 채워줬죠.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만약에 로그 a에 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진수에 해당되는 값의 최대 최소 값을 봐주고 이 값을 x 값으로 대체만 그냥 해주면 돼요. 좀 이따 문제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 값에 해당되는 게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만약에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있어서 그 다음에 y는 로그 2분의 1의 x다라는 그래프가 있었어. 자, 그럼 얘네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여기는 2의 1제곱,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해당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다라고 붙일 수가 있겠네. 그럼 두 개의 차이가 뭐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그럼 y에 마이너스 붙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x축 대칭된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 두 개는 x축에 대해서 대칭된 관계가 돼.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 한 번 더 그려보면 y축, 그 다음에 x축 있고 얘도 a 값이 0과 1 사이에 있어도 무조건 지나는 점 안 썼네? 로그 a의 x 무조건 지나는 점을 1,0은 무조건 지나고 시작을 하겠죠. 1,0은 무조건 지나는 거니까 1,0 표시. 근데 기존의 증감수였다면 얘는 감소함수 될 거니까 점근선에 안 닿으면서 감소하고 1,0 지나면서 감소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려버리면 되겠죠? 그럼 또 알 수 있는 거 얘가 y는 로그 a의 x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데 x 값이 증가할수록 여기에 진수에 들어가는 값이 증가할수록 이번에 함수값 자체가 감소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다시 또 이 값이 이번에 증가를 하면 전체가 감소 그래프이기 때문에 함수값은 감소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도 간단하게 보고 있게 평행이동 그 다음에 대칭이동. 일단 만약에 로그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딱 x축에 대해서 대칭을 때렸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때리면 y에 마이너스 y 붙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다라는 그래프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만약에 한대 x축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하는 순간 x자리에 x-3 대입해야 되고 y 뒤에는 여기 상수로 플러스 2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식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3 그 다음에 플러스 2다 이런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바로 그려보도록 할게. 얘 그래프 보면 첫 번째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건 개형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점근선까지 이렇게 두 개만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밑에 해당되는 값이 1보다 큰 값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했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 기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 때렸으니까 그래프 개형은 감소하는 그래프 개형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진수 조건에 해당되는 거 x-3은 무조건 양수다라는 조건 붙일 거니까 진수 조건 x-3은 양수 그리고 절대 가질 수 없는 값은 x가 3일 때 함수 값은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x가 3일 때 이 자체가 점근선 된다라는 것도 파악을 해줍니다. 점근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점근선을 바로 그리세요. 예, 점근선은 3인 거니까 3을 그려. 그 다음에 감소 그래프인 거니까 그냥 갖다가 점근선에 안 닿게 이렇게 감소 그래프로 그리면 됩니다. 뭔가 디테일하게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여기 x절편도 한번 구해볼 수가 있겠죠? x절편은 뭐다? 여기 y 값이 0이 되는 값이 x절편. 그럼 그냥 y는 0을 갖다 대입한 다음에 풀어주면 됩니다. y 0 대입한 다음에 이항식이면 로그 2의 x-3 이 값이 2다라는 식 나올 거고 얘 지수로 돌리면 2의 제곱이 나오죠? 자, 2의 제곱이 x-3 그래서 x에 해당되는 값 4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7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0이다까지 그려주면 우리가 로그함수 그리는 거 마무리가 돼요. 자, 그래서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볼 건데 우리가 기존 그래프 자체를 그리는 건 그래도 괜찮을 거야. 근데 가끔씩 몇 사분면을 지나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분면 지나는 문제가 나오나? 자, 4분면 지나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정해져 있는 거 먼저 그리고 미정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변동해 가면서 언제 만나는지를 파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x 절편값 그 다음에 y 절편값을 기준으로 대소 비교를 통해서 답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번부터 한번 봐볼게. 자, 1번을 보면 지금 y는 로그 3분의 1에 x 플러스 4분의 n, 그 다음에 다른 그래프는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2분의 1, 얘네 자체가 4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4사분면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첫 번째 나온 저 로그 3분의 1이라는 그래프 보면 지금 n 값이 안 정해져 있죠.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 그릴 수 있는 건 요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려봅시다. 자, 그럼 일단 y축이랑 x축을 그려. 그 다음에 차근차근 보는 거죠. 첫 번째, 정근선 파. 얘 정근선은 이 안에 해당되는 값이 0 되는 값. 그럼 첫 번째 정근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연파. 얘는 증가함수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닿게, 그 다음에 얘네 증가함수로 그려주면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4분면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x 절편값을 안 구하더라도 아 얘네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나 보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x 절편값 구한다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 0 때려놓고 x 값만 구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0 지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x 절편값도 2분의 1이다라고 파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 로그 3분의 1이라는 이 함수와 4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얘랑 이 그래프가 4사분면.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그래프가 지나는 곳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야. 그럼 무조건 얘 그렸을 때 이 사이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려줘야겠죠. 그러면 다시 또 개연파. 얘는 3분의 1이네. 그러면 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에서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로그 3의 몇 너? 3의 x 플러스 4분의 n 되겠죠. 그럼 증가함수인 건데 걔를 x축에 대해서 대칭 때린 거니까 얘는 감소 그래프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야. 그러면 만나려면 어떻게 지나가야 돼? 뭔지 모르겠으나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 버리면 돼. 자, 여기 지나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지나가도 상관이 없겠죠. 자, 첫 번째 보이는 거, 만약에 얘네가 좀 더 아래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지금 사사분면에서 안 만나죠. 이 첫 번째 그래프랑. 근데 언제를 기준으로 만나? 정확하게 y절편에 해당되는 대소비교가 바뀔 때 사사분면에서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다? 일단 이 노란색으로 그린 요 값, y절편 값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정해져 있지 않는 이 그래프의 y절편 값 구해준 다음에 대소 비교를 한번 해주면 돼요. 그래서 y절편 값 구해줍시다. y절편 값 보면 x에 0 때려 넣으면 되는 거니까 x가 0일 때 그러면 로그 2에 2분의 1 되면서 마이너스 1 값이 y절편 값 되겠죠. 여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야.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y절편까지만 구해주면 되겠네. y절편은 x에 0 때려 넣기. 그럼 로그 3분의 1에 4분의 n이다 라는 식이 나와버리죠. 여기에 해당되는 y절편 값이 지금 로그 3분의 1에 4분의 n이다 라는 식이 나와. 그럼 첫 번째 y절편 값을 대소 비교를 한번 해줍시다. 우리가 y절편 값 대소 비교. 지금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게 무조건 더 작아져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로그 3분의 1에 4분의 n. 무조건 얘가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대소 비교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3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뺀 다음에 마이너스 싹 다 곱해버리자. 그러면 1, 그 다음에 로그 3의 4분의 n이다 라는 식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진수를 맞춰줘야만 위치를 맞춰줘야만 진수끼리 비교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식은 로그 3의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이라는 값이랑 4분의 n이라는 값, 얘네 증가함수인 거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 그대로 따라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건 3에 해당되는 게 4분의 n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식. 그러면 n에 해당되는 값이 12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먼저 나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계속 올렸었단 말이야. 근데 올렸을 때 지금 전제 조건을 짜고 보면 그냥 y절편 값이 무조건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안 지날 수도 있는 거잖아. 만약에 얘네 감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 그러면 이번에는 교점이 일사분면에서 생길 수밖에 없겠지. 무조건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지노선을 잡아보는 거야. 한 이쯤까지는 가능하겠네. 그럼 얘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x 절편값의 대소 비교가 바뀌는 게 보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x 절편값의 대소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자, x 절편 대소 비교로 할게. 그럼 일단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x절편값 알고 있고 얘보다 무조건 미정되어 있는 이 값의 x절편이 더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써줍시다. 근데 x절편값 아직 안 구해놨으니까 절편값 구해주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x절편값인 거니까 y에 0 때려놓고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에 0 때려 넣으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플러스 4분의 n 값이 0이다라는 식 나올 거고 0이라는 건 어차피 로그 3의 1이라는 뜻인 거니까 진수끼리만 비교를 해주면 돼. 왜 자꾸 물어봤지? 로그 3의 1에서 x값 x 플러스 4분의 1 값이 1이다라고 식 써서 x값 구해줄 수가 있겠죠? 4분의 n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가 x 플러스 4분의 n 얘가 1 그래서 x 절편값이 1-4분의 n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떤 표시? 여기에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1-4분의 n이 2분의 1보다는 작다라는 식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1-4분의 n을 써줘서 여기에서 n의 범위만 하나 더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넘겨. 그럼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n, 그 다음에 4를 곱하면 2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면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등식 두 개를 합쳐주면 돼요. 그러면 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2보다는 작다라고 나오면서 3부터 11까지 총 8개에 해당 9개에 해당된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n의 개수 9개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가 4분면 지난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x 절편이랑 y 절편 값을 비교를 해줘야 되고 y 절편 하나만 비교했으면 x 절편 변했을 때 바뀌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의 최대체보로 갈게요. 자, 아까 로그 함수의 최대체보 했기 때문에 얘는 바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번으로 가면 fx에 해당되는 식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 다음에 gx 얘들아 내가 문제를 쓰고 있을 동안 요거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지수함수와 매우 흡사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gx의 최대값 최대값이 2일 때 a에 해당되는 값은 그때 지수함수도 a 값이 밑이 안 정해져 있을 때는 무조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던 거 기억나죠? a 값이 1보다 크고 a 값이 0과 1 사이일 때. 없냐 지훈아? 그래 나부터 온다. 자, 30초 뒤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얘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지금 gx의 최대값이 2다라고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x의 범위도 주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 로그라는 함수를 봐봐.
얘 A에 해당되는 값이 0보다 크다라고만 있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 1보다 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그럼 무조건 얘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됩니다. 첫 번째 A 값이 1보다 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 해당되는 값이 0과 1 사이에 있었을 때. 자, A 값이 1이라고 하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증가함수 되겠죠. 얘 개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x 값이 증가할수록 y 값 증가하는 거니까 이 진수에 들어가는 값의 최대 최소값만 한번 찾아주면 되겠죠. 근데 봤더니 fx라는 함수가 이차함수 때 절대값을 끼고 있어. 그러면 걔 그래프를 그냥 한번 그려보면 됩니다. 첫 번째 꼭지점 파. 그러면 x-2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 되겠네. 얘 fx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지금 아래로 볼로 그래프 축이 2, y좌표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나와 있죠. 자, 근데 그럼 x축은 무조건 요 사이에 존재를 할 거야. 여기쯤에 x축 존재를 하겠네. 자, 지금 fx라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그래프의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꺾어 올리면 되죠. 자, 꺾어 올려. 그러면 이 부분이 x축 대칭되면서 함수값의 최소값이 이 사이에 들어가는 그냥 값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지금 절대값 fx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그래프에 0부터 2까지의 최대 최소값을 한번 찾아주면 돼. 자, 2인 거니까 딱 축까지네. 0은 이쪽에 존재를 하겠죠.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3 나오겠다. 자, 그래서 0 대입했을 때 함수값 3이고 그 다음에 얘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 잘 봐야 돼. 0부터 2까지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범위는 0부터 3까지죠. 그러면 절대값 fx 함수 얘는 0 이상 3 이하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진수에 1도 더할 거래. 그럼 여기에 1 더한 다음에 양쪽에 싹 다 1 더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진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1, 최대값은 4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 그럼 증가함수인 거니까 뭐 대입? 그냥 2를 이 자리에 대체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값이 최소가 나올 때는 1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함수값이 로그 a에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4일 때 얘 자체가 4일 때 2 나온다 라고 써버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최대값이 나올 때는 4를 그냥 갖다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로그 a에 4 값이 나오고 이 값이 최대값 2다라는 식을 써버리면 됩니다. 얘가 2래. 그러면 a 값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다. 자, a 값을 만약에 구했는데 전제 조건에 안 맞잖아. 그럼 얘 틀리고 얘가 맞다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가 정리해봤더니 a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4. 그러면 a 값은 무조건 0 이상일 거니까 2다라는 값이 나오죠. 그럼 얘 정확하게 부합하네. 여기 전제 조건에 대입했을 때도 성립하는 거니까 a 값은 2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소함수로 잡으면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도 한번 보고 할게요. 자, 만약에 두 번째 우리가 감소함수로 첫 번째를 잡았을 수도 있어. 0과 a 1 이렇게 대소 비교가 되어 있을 때 그럼 감소 그래프 되겠죠. 지금 gx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럼 이번에도 이 진수에 해당되는 값이 최소일 때는 최대값 나올 거고 진수에 들어가는 값이 최대일 때는 최소값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애초에 감소니까. 그러면 여기에 최소값 들어갈 때 진수 자체의 최소값 1이 들어갈 때 그때 최대값 나오는데 그러면 로그 a에 1값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뭐다? 무조건 0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값이 1일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답을 2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A값 1 그치? 많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거 우리가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3번 보기 전에 요거 한번 공부하자. 만약에 우리가 함수가 주어졌어. 근데 그 함수에 해당되는 게 로그 a에 x제곱이다 라고 주어지잖아. 그럼 진수 조건 봤을 때 무조건 x값은 0보다 크다 라고 잡아주면 되죠. 근데 어차피 제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든 뭔 값을 넣든 무조건 양수 될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만 체크하면 된다? 그냥 x 값에 해당되는 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주면 돼요. 자, 이가 앞으로 내릴 거야. 지수니까 앞으로 내릴 수 있지. 그러면 이 로그 a에 뭐 x다라고 써버릴 수가 있겠네. 근데 기존의 함수 자체를 봤을 때 x 값에 뭘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0 빼고 다 되죠. 그럼 여기에 절대값 붙이고 결국에 x에 0 들어갔을 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점근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x 값이 양수랑 음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절대값에 들어가는 값이 0인 값을 기준으로 부호 바꿔주고 그럼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x 그럼 그때 해당되는 식은 2 로그 ax다라는 식 x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 로그 a의 x 되겠지.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 그러면 양수인 구간은 여기에 해당되는 구간 그 구간에서는 이 그래프 그냥 그리면 된대. a 값이 1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증가함수로 그려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체에 마이너스 x가 붙었네. 그러면 y축으로 대칭 이동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x 값이 0보다 작을 때 그때 해당되는 값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여기 6개 로그 a의 x 제곱이라는 그래프가 2 로그 a의 x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틀렸다로 가주면 되겠죠? 로그의 ax 제곱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y축에 대해서 대칭된 그래프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바로 갈게요. 자 3번을 보면 지금 fx에 해당되는 식을 봤을 때 2분의 1의 x랑 2x가 존재를 하죠. 그럼 무조건 치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빼봤자 제곱 때릴 거니까 플러스 된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치환 로그 2의 x를 t로 치환 2의 x를 t로 치환 그러면 fx에 해당되는 식이 마이너스 fx에 해당되는 식이 마이너스 t의 2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될 거고 우리가 치환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범위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 4 대입했을 때랑 16 대입했을 때 해당되는 걸로 t의 범위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4 대입했을 때는 어차피 2 나오는 거 확인 16 대입했을 때는 4 나오는 거 확인 그럼 t에 해당되는 범위는 2 이상 그 다음에 4 이하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찾아야 될 건 어차피 얘가 t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려주고 2부터 4일 때까지 최대 최소값만 한번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 보면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다 라고 되겠네. 4 1 맞죠? 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다? 위로 올로 그래프 개형으로 생겼을 거고 축이 1이야. 그 다음에 축이 왜 이래? 축이 1이야. 그 다음에 y좌표는 3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범위가 2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딱 2일 때부터 그 다음에 4일 때까지 이 사이에 해당되는 구간에 최대 최소값 그대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2를 대입했더니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3 1 될 거고 그 다음에 4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4 대입하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3 될 거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뭐?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5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된 꼴을 보면 무조건 치환해주고 치환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범위가 바뀐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번으로 해볼게요. 4번이 겁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 뭐 해야 되냐? 자 만약에 y는 y는 x의 로그 a x다라는 식을 봤다고 치자. 자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이 지수에 해당되는 값을 내리고 싶잖아. 그럼 양변에 로그 취해버리면 되죠. 마치 전에 이런 거 있잖아. 10의 n제곱 얘가 뭐 3650보다 작거나 같은 n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n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내릴 수 있는 로그를 갖다 취해버리죠.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4번 문제 봤을 때 y는 8x에 로그 2의 x-2제곱으로 로그가 지수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문제를 쓰고 설명해볼게요. 자, 지금 y는 8x 그다음에 로그 2의 x-2제곱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x에 해당되는 값은 2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b의 a. 그 다음에 a 값도 1보다 크고 b 값도 1보다 클 때 얘의 최소값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여기에 있는 값이 아래로 내려오고 싶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양변에 로그를 무조건 취해줘서 이 값 앞으로 내려버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에 해당되는 값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얘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아, ab, ba인 거니까 지금 밑이랑 진수가 교차돼서 존재하는 상황. 그럼 만약에 x의 범위를 구한다면 산술기가 갖다 때려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산술기가 때리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 이 상태로 바로 푸는 방법이 있어. 앞에 2가 이미 곱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자체의 산술기가 때릴 거니까 곱하기 2 루트 이 안에 곱해졌을 때 1 될 거니까 최소가 4 이상이다 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밑 변환으로 바꿔버리면 2 곱하기 뭐 로그 상용로그 취해서 로그 A 분의 로그 B 플러스 로그 B 분의 뭐 로그 A 이런 식으로 바꿔도 어차피 이 자체에서 산술기가 때려버리면 되겠죠? 그럼 산술기가 쳤을 때 이 루트 이 안에 들어가서 싹 다 약분돼서 1 남기 때문에 2 곱하기 2 얘의 최소값은 4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최소값을 찾은 상태. 근데 어차피 y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y의 최소값을 찾으시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지금 지수의 로그 올라갔으니까 양변의 로그 취하기. 자,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8x 로그 2의 x-2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보통 로그 취하다가 애들이 가끔씩 실수를 해요. 지금 8 곱하기 x 자체의 지수로 로그가 올라와 있는 거지 8은 지금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 자체에 가로 쳐져 있고 로그 2의 x-2제곱이다 라고 써져 있잖아. 그러면 8x의 로그 지수로 올라왔으니까 이 값을 바로 앞으로 빼도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가로 안 쳐져 있고 x에만 지수로 로그가 올려있는 상황이죠. 그럼 얘 분리했을 때 어떻게 분리해야 된다? 요렇게 두 개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 2의 8 먼저, 그럼 3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x, 그 다음에 로그 2의 x-2제곱 될 거니까 이 값 앞으로 튀어나와 버리겠죠. 그럼 튀어나왔을 때 지수 먼저 써버려. 그럼 로그 2의 x-2, 그 다음에 로그 2의 x다 라는 식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앞에는 어차피 아까랑 똑같은 로그 2의 y였단 말이야. 우리는 y의 최소값 찾고 있는데 얘네 봤을 때 이제부터는 치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럼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한 다음에 다시 또 이차함수로 바라봐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치환을 할게. 그러면 로그 2의 x 자체를 t로 치환. 그럼 치환한 식 보면 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다 라는 이차함수식 돼버릴 거고, 우리가 x에 해당되는 범위 알고 있었죠. x에 해당되는 범위는 4 이상. 그러면 여기에 4를 대입했을 때 t의 범위도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x 값 자체가 4 이상이었기 때문에 t에 해당되는 범위도 2 이상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차함수 그려놓고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 찾아주면 그 최소값은 뭐의 최소값? 로그 2의 y의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 좌표 t-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로 그래프, 그 그래프에서 축이 1, y 좌표 2, 그 다음에 2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2보다 클 때 그때 해당되는 함수값의 최소값 보면 되죠. 그럼 2 대입한 게 최소값 되겠네. 그래서 2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럼 나오는 값이 3 나오지. 근데 3이라는 건 뭐의 최소값? 로그 2의 y의 최소값이야. 그래서 얘가 로그 2의 y다 라고 써주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y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얘를 지수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 되면서 y 값이 8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최소값은 8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문제를 봤는데 최소값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위에 지수에 어떤 문자가 있다? 그럼 얘를 내리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 x라는 변수에 따라서 y값이 계속 달라질 건데 얘를 치환하려고 해봤자 뭘 치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이 값을 앞으로 내려야 된다. 내리는 방법은 양면의 로그 취하기. 근데 로그를 취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식을 이차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차함수 표현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치환했기 때문에 t의 범위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되고, 범위 확인한 다음에 함수값 구했어. 근데 이 함수값은 뭐다? 양면의 로그를 취했을 때 해당되는 최소값. 그래서 마지막까지 y는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최소값 8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로그 방정식으로 갈게요. 자, 로그 방정식. 자,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랑 동일하게 로그 방정식. 이게 로그 2-x에 3 플러스 x 이 값이 로그 2-x에 5 플러스 2x다 라고 정리가 되었다고 보자. 그럼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다?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 같다라고 써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3 플러스 x 이 값이 5 플러스 2x다라는 진수 조건으로 가주면 됩니다. 자, 진수에 해당되는 값이 같으면 어차피 전체에 해당되는 함수값 같아진다라는 거 확인. 자,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 보니까 없죠? 자, 그럼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얘네 진수랑 밑을 바꿔봅시다. 그러면 로그 3 플러스 x 얘 2-x 그 다음에 이 값이 로그 5 플러스 2x 그 다음에 2-x다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또 쓸 수 있는 값이 지금 진수가 같기 때문에 밑이 같다라는 식을 써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이 밑이 같다라는 3 플러스 x가 5 플러스 2x다라는 식이 또 나오겠다. 근데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번에는 지금 밑이 다르긴 한데 진수가 어떠한 하나의 값으로 가면 얘가 0이 되는 값 하나 알고 있죠. 2-x가 그냥 1이 되면 돼.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거는 밑이 다를 때 함수값이 같아질 수 있는 값은 진수값이 그냥 1일 때 그러면 2-x에 해당되는 값이 1이다 라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6번을 보잖아.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로그 2의 x제곱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본 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로그 3의 x-a의 제곱 이 값이 로그 3의 x-2다라는 식 실근에 해당되는 개수를 a에 따라서 바꾸고 그 fa를 우리가 f1부터 f2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f4 이 값을 싹 다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진수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해 줍시다. 지금 밑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수끼리 같다라고 식 쓰면 우리가 방정식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진수 조건을 써주는 거야. 자, 근데 진수 조건 쓰려고 봤더니 여기에 제곱이 있어. 제곱이 있다는 뜻은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오든 마이너스가 돼도 제곱될 거니까 양수돼 버리겠죠. 그 자체로 진수 조건을 만족을 시켜버려. 그럼 알 수 있는 거, 이 값이 딱 0이 되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거에서 나오는 값은 x 값이 a가 아니다라는 진수 조건이 딱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2제곱, 3제곱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x-2가 양수만 돼버리면 되겠죠? 자, x-2가 양수다라는 진수 조건이 생겨버리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한대. 자, 실근은 뭐다? 무조건 우리가 판별식으로 확인하는 거죠. 판별식 확인하려면 방정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x-a의 제곱이랑 x-2가 같다라는 식을 먼저 써버려. 자, 그러면 x-a의 제곱 이 값이 x-2 그래서 전개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식으로
개수로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림차순 꼭 때려줘야 되는 거니까 내림차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실근 개수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나누는데? 예, 허근 갖는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허근 갖는다라는 A의 범위에서는 그냥 0개 때려 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판별식 써보자. 얘 판별식 쓰면 얘 짝수 판별식 못 쓰는 거니까 그냥 판별식. 그러면 4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8. 얘가 판별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4A제곱 사라지겠네. 그러면서 4A 마이너스 7 값이 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판별식이 4A 마이너스 7이 나와. 그럼 얘가 허근이 가질 때는 0보다 작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A에 해당되는 값이 4분의 7보다 작잖아? 그럼 실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4분의 7보다 작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실근 개수는 0개. 그 다음에 4분의 7이면 1개. 그 다음에 얘보다 커지면 2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는 2개가 됩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했는데 A 값이 바뀔 때마다 그때 해당되는 실근 개수를 다시 보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 해야 되냐? A가 1일 때 그때 해당되는 진수 조건을 다시 또 확인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A가 1일 때부터 한번 살펴보자. A가 1이다 라고 하는 순간 기존의 진수 조건에 해당되는 이 값에 1 들어가겠죠. 그러면 x값 1 아니고 그 다음에 x값이 2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어차피 공통된 부분 고르는 거니까 우리가 2보다 크다를 기준으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가 1일 때는 어차피 이 값이 그냥 1점 몇이기 때문에 a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에 존재를 할 거야. 1에 해당되는 값이. 그럼 그냥 0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해당되는 값 몇 개다? 그냥 0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2부터 생각을 해봐. 얘는 1점 몇인 거니까 2가 여기로 와버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2일 때는 다시 또 진수 조건을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2일 때 여기에 2 들어가죠. 그러면 x값이 그냥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돼버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뭐 봐야 되냐? a에 해당되는 값이 2일 때. 그러면 그때 해당되는 진수 조건 a에 2 들어가기 때문에 x값 2 아니고 x값 2보다 크다. 그럼 그때 해당되는 x의 범위는 그냥 2보다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얘는 x값입니다. 자, 그럼 x값은 이 방정식의 근인 거잖아. 여기에 2를 대입해주고 그때 나오는 근이 2보다 큰지만 확인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에 2 대입. 자, 2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 근의 공식을 통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딱히 추천 안 합니다. 자, A에 2 대입할게요.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6 얘가 이런 방정식이 돼. 자, 그러면 x-2, x-3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실근이 2개야. x가 2, x가 3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진수 조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x는 2가 되면 안 돼. 그럼 여기서 나온 방정식 근 중에 2는 안 되고 3만 된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f2일 때 해당되는 개수는 몇 개다? 1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개가 돼요. 자, 요거 진짜 리얼 노가다해야 돼요. 자, 이제 3가겠습니다. 세 번째, A 값이 3일 때. 그럼 이 3은 어디로 들어간다? 여기 진수 조건 들어가겠죠. 자, X 값은 3이 되면 안 돼. 그 다음에 X 값은 2보다 커야 돼. 그럼 실근을 구했을 때 해당되는 범위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고 3은 안 되고 3보다는 크다. 이 안에 실근 들어가면 우리가 개수 그대로 세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이 3이라는 걸 또 어디다 대입? 여기에 대입한 다음에 진짜 근을 구해서 그 범위가 이 안에 속하는지만 봐주면 됩니다. 자, A가 3, 저기 방정식 여기에 대입.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6x 플러스 7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9, 1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해야 된다? 근의 공식 써줘야 됩니다. 자, 근의 공식 쓰겠습니다.
그럼 짝수근의 공식 못 쓰니까 2분의 7 뺄마 루트 49 마이너스 4ac인 거니까 마이너스 44. 그럼 49 마이너스 44는 5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근이 2개가 나오죠. 자, 7 뺄마 루트 5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2와 3 사이에 존재하는 3보다 큰지 확인해서 얘네 범위 벗겨나갔나? 그럼 정확하게 근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5에 해당되는 값 대략적으로 2.몇. 그러면 7 플러스 2.몇을 우리가 2로 나눈 값 하나,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2.몇을 2로 나눈 값으로 근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얘가 9.몇이기 때문에 우리가 2로 나눠봤자 어차피 4.몇 정도 되겠죠? 그럼 그때 해당되는 근이 이 밖에 있는 거니까 범위 안에 존재. 그럼 얘는 실근으로 취급 가능. 자, 그 다음에 7에서 2.몇 배.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한 4.몇 되겠죠. 얘가 4.몇인데 걔를 2로 나눠. 그럼 걔가 2.몇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2.몇이라는 건 2와 3 사이에 존재라는 거니까 이 진수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던 실근의 범위 안에 2개가 들어가죠. 그럼 얘네 2개 되기 때문에 A가 3일 때 실근 개수는 2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도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가 4일 때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죠? 진짜예요. A가 4일 때로 갈게요. 자, 그럼 이 4라는 값은 다시 또 진수 조건에 들어가. X 값은 4가 될 수가 없고 X 값은 2보다 커야 된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실근의 범위가 2보다 크고 4보다는 작다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줘야 되고 4보다 큰 범위 안에도 실근 무조건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럼 A 값을 어디다 대입? 다시 또 요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요 방정식에 대입. 자, A 값 4 그러면 9 x 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16 플러스 2 18은 0이다 라는 식 나오면서 아,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되네.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럼 이때 나오는 그는 3 또는 6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 3 또는 6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 정확하게 3 들어가고 6도 들어가죠. 그럼 이 실근 범위 안에 2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실근 개수는 2개다라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개수 2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총 개수는 5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었던 거, 만약에 문제에서 진짜 간단하게 나오면 간단하게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냥 나올 수가 있죠? 뭐 로그 3의 x 마이너스 5 얘가 로그 3의 2x 플러스 7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 방정식 푸시오라고 하면 진수 조건 확인. x가 5보다 커야 되고 이 값도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에 해당되는 값 마이너스 7을 2로 나눈 값보다는 더 커야 된다라는 조건 붙죠. 그럼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범위 안에 얘네 근이 들어가 주기만 하면 돼. 자, 그럼 진수 비교. 우리가 x-2값, x-5값 얘랑 2x 플러스 7값 비교했을 때 x에 해당되는 값 10 마이너스 12 나와버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근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없다 되기 때문에 다시 또 그래프로 보잖아. 그래프로 이 2개 함수 그리면 만나는 교점이 없다라고 나와버려요. 얘는 증가함수 x축을 기준으로 x는 5라는 정근선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게 로그 3의 x-5라는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7에 해당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7이 대략적으로 여기 있나봐. 그럼 정근선 가지고 다시 또 증가함수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네 2개가 절대 만나지 않기 때문에 실근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봐야 된다? 일단 밑 확인. 밑이 같네. 그럼 진수만 비교. 진수 비교하려고 봤더니 진수 조건을 무조건 확인을 해줘야 돼. 제곱 붙으면 뭐다? 진선에 들어가는 값이 마이너스여도 무조건 제곱 때렸을 때 양수되는 거니까 이 값이 0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x값 a 아니다라는 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x값이 2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진수는 무조건 2개의 교집합을 봐줘야 돼.
근데 A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집합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여기에 나오는 실근의 개수를 FA, A에 따라 바뀌는 게 실근의 개수라는 거니까 F1일 때는 A 값이 1일 때 진수 조건 확인, 그 다음에 A 값이 1일 때 진수 조건 확인, 3일 때 진수, 4일 때 진수 따로따로 싹 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빡세죠? 자, 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 자, 7번을 한번 볼게요. 7번은 훨씬 나아야 돼요. 7번. 자, 7번을 같이 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 3의 3x.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 3의 3분의 x. 이 값이 3일 때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 알파 플러스 베타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 해야 된다? 무조건 분리 때려놓고 치환시켜버리면 되겠죠? 자, 분리 시작. 그럼 얘 1 플러스 로그 3의 x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로그 3의 x에서 1 뺀 값이다. 이 값이 3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치환, 얘 t로 치환을 해버리면 t 제곱 마이너스 1값, 얘가 3이다 라는 식이 나와버리죠. 자, 그러면 t 제곱 값이 결국에 4 되는 거니까 t 값 2개 나옵니다. 뿔마 루트, 뿔마 2다라는 거. 근데 t 값은 우리가 치환한 거니까 다시 또 저걸 돌려 로그 3의 x다라고 돌려버리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무조건 범위 봐줘야 되는데 로그 a의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때 당시에 함수값은 실수 전체죠. 그래서 여기에서 따로 나오는 범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만 그냥 봐주면 돼. 그래서 얘 지수로 돌리면 3의 뿔마 2제곱 얘가 x다라는 식. 그럼 첫 번째 나온 그는 3의 제곱 9, 두 번째 나온 거는 3의 마이너스 2제곱 9분의 1. 그래서 얘네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더해버리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82가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치환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가 더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겁나 중요해요. 나중에 직각 한번 넣어보세요. 얘는. 이게 5번이고 6번. 그렇습니다. 얘가 5번이고 얘가 6번이잖아. 나는 하나씩 밀려 있습니다. 자, 고당 페이지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로그 부등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수 부등식이랑 로그 부등식이 그냥 똑같습니다. 만약에 증가함수면 그때 당시에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감소함수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맞고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로그 부등식, 만약에 로그 3의 x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무조건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로그로 표현만 해주면 되겠지. 로그 3의 1, 2, 7 그냥 통일한 상태에서 진수만 비교. 그럼 얘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에 해당되는가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추가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뭐다? 진수 조건 확인. x값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 0과 1 사이에 x 존재한다 라고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냥 감소함수라고 생각해봐. 3분의 1에 x-5,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에 2x 플러스 7. 얘가 너는 기준 왼쪽이 더 크대요. 그럼 뭐 봐야 된다? 얘는 감소함수죠. 감소함수인 거니까 밑이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진수끼리 부등호 방향 반대로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x-5가 2x 플러스 7가. 근데 무조건 2x 플러스 7이 더 크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보다 x에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12보다 크면 되는데 진수 조건도 대입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진수 조건 x값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진수 조건은 x값이 마이너스 7을 2로 나눈 값보다 크다 조건 걸리기 때문에 얘네 세 개의 교집합을 무조건 찾아줘야 됩니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진수 조건이 겁나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부등식에서도 진수 비교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요 진수 조건을 여기에 교집합으로 갖다 끼워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몇 개 한번 같이 봐볼게요. 8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 8번 보면 로그 3의
5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에 x 마이너스 7가 얘가 2보다 작을 때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연수 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확인? 진수 조건 확인. 그러면 5x 마이너스 3가 그렇지? 5x 마이너스 3값 0보다 무조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7값도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진수건 먼저 써줍시다. 그 다음에 얘를 뭔가 부등식이기 때문에 합쳐주는 게 제일 필요한데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네. 그러면 밑 맞춰주니까 얘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얘 앞에 마이너스 그냥 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진수끼리 합쳐보자. 여기에 해당되는 식은 로그 3의 x 마이너스 7 분의 5x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이 돼버릴 거고 이 값이 2보다 작다라는 식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값을 로그 3의 진수값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요가 뭐 된다? 로그 3의 9 되는 거니까 증가함수 확인. 증가함수 확인하면 얘네 두 개 대소비수만 갖다 때려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가함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그러면 x-7가 그 다음에 5x 3가 얘네 나눈 게 9보다 작다. 그래서 넘긴 다음에 이항시켜서 x의 범위 다시 또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나오는 x의 범위가 15보다 x가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범위랑 여기 진수 범위 다시 또 확인. 첫 번째 나온 진수 범위는 5분의 3보다 크다라는 범위고 여기서 나온 범위는 7보다 크다. 그럼 무조건 고집합은 7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랑 얘를 갖다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최소값은 몇이다? 16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헷갈린다? 그럼 무조건 수직선. 자 첫 번째 5분의 3부터 확인. 여기 5분의 3보다 커야 되고 7보다도 커야 되고 15보다도 커야 되는 거니까 세 개 다 교집합되는 요 구간에 x값의 최소값 갖다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진수 조건 굉중요한 진수 조건. 자 그 다음 쪽도 보겠습니다. 자 9번 가볼까요? 자 9번을 봅시다. 내가 9번을 보잖아. 그럼 로그 안에 로그가 있죠. 그 로그 안에 뭐 x-4도 있죠. 그러면 진수 조건이 두 가지나 됩니다. 로그 2에 자 9번 로그 2에 로그 3에 x-4 이 값이 1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만족시킬 수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상태.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된다? 진수 조건부터 확인. 그러면 로그 2의 진수는 이 값이죠. 이 값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첫 번째 진수 조건 로그 2 자체의 진수인 로그 3의 x-4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 하나 붙을 거고 그 다음에 로그 3 얘 자체의 진수도 x-4죠. 이 x-4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x-4도 0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을 두 가지나 봐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 먼저 정리하면 0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가 로그 3의 1로 바꿔주면 되고 증가함수인 거니까 진수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자 그러면 x에 해당되는 값이 첫 번째 5보다 크다라고 나오겠네. 그 다음에 x-4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x의 범위는 4보다 크다. 그럼 두 개 교집합에 해당되는 건 x5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수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게 x가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돼버리겠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된다? 전체에 해당되는 부등식을 갖다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이라는 값을 얘네 전체로 봤을 때 겉에 있는 게 로그 2죠. 그럼 얘도 로그 2의 2로 바꿔주면 되겠네. 얘 로그 2의 2로 바꿔. 그럼 지금 비교하는 거는 진수들을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이 안에 있는 로그 3의 x-4가 2보다는 작다라는 부등식 써주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나오는 부등식 진수를 비교한 부등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로그 3의 x-4 이 값이 2보다는 작다라는 식이 나와버려. 근데 다시 또 2라는 값은 밑을 3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은 로그 3의 9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증가함수인 거니까 진수끼리 비교.
x-4 값이랑 이 구값을 비교를 또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4값 그다음에 9 비교했을 때 증가함수인 거니까 부동원 방향 안 바뀌어서 9가 더 크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x의 범위는 1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요. 자, 얘는 뭐 본 거? 전체에 해당되는 그냥 부등식을 푼 거. 근데 그 부등식을 푼 거랑 진수 조건이 무조건 교집합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5보다는 크고 13보다 작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 여기서 나오는 거는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13보다 작다.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6부터 12까지인 거니까 총 7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수 조건 확인, 그 다음에 전체 겉에 해당되는 값을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더 재밌는 거 로그 함수의 활용 가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의 활용이 이 그래프가 얘들아 제일 좋아요. 자, 우리가 그래프 문제를 풀 때 그 좌표 잡는 거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자, 로그 함수 좌표 잡기. 자, 우리가 함수에서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좌표들의 관계식을 찾아서 그냥 연립을 갖다 때려버리면 되는 거. 그래서 로그 함수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뭐 로그 3에 x-5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상수함수 t가 지나간대. 여기에 y는 t가 지나간대. 그때 해당되는 x좌표를 잡으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뭐 해야 된다? 이 식이랑 이 식이 만난다라는 교점식 하나. 그러면 로그 3에 x-5 플러스 1 값이 t다라는 식을 세워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3의 t제곱으로 묶을 수가 없지. 뒤에 상수 있으니까 상수 넘겨. 그러면 t-1 값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의 t-1제곱이 x-5다라고 지수로 다시 바꿔. 그러면 3의 t-1제곱이 x-5 값 되면서 x에 해당되는 식은 3의 t-1제곱 플러스 5다라는 x좌표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에 해당되는 상수함수랑 로그함수의 좌표도 잡을 수가 있겠다. 얘의 x좌표가 얘 3의 t-1제곱 플러스 5 그 다음에 y좌표는 t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로그함수에서 특징이 하나 있어. 이게 여기에 로그 3에 3에 x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 점, 요 점 연결을 갖다 때렸대.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 사이의 거리가 여기를 뭐 루트 3 얘를 1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이 점의 좌표를 잡으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얘 좌표 b다라고 하면 a좌표랑 b좌표를 두 개 세워주면 돼. 근데 우리가 가로 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a로 잡으면 a 플러스 루트 3이다라고 오른쪽 좌표 잡아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a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x좌표 가진대. 그러면 b에 해당되는 x좌표는 a 플러스 루트 3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b에 해당되는 좌표 자체가 a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이 식이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할 거니까 y좌표는 로그 3에 자리가 없잖아. a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로그 3에 a 플러스 루트 3이다라는 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a에 해당되는 좌표는 a, 로그 3에 a다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로그 함수에서는 좌표를 찾은 다음에 걔네 관계식을 세워줘야 돼. 관계식 세우려면 정보가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서 정보 첫 번째 가로 길이 루트 3, 그다음에 세로 길이 1이다라는 정보 두 개 있죠. 가로 길이 이용해서 우리가 좌표를 바꿨어. 그럼 세로 길이 나와준단 말이야. 이 세로 길이를 다시 또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b의 y좌표랑 a의 y좌표 빼면 걔가 1 돼버리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이 로그 3의 a 플러스 루트 3 이 값에서 2를 뺀 값이 로그 3의 뭐 a다라는 식이 돼버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풀잖아? 그럼 살짝 더 헷갈리긴 하지만 풀리긴 해요. 자, 두 번째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얘를 썼어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풀면 로그 3의 3a 되면서
우리가 진수끼리만 비교를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A에 해당되는 값이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수함수 얘들아, 얘는 등비수열이야. 지수함수는 등비수열인데 로그 함수는 등차수열에 해당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x좌표를 더 간단하게 잡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걔까지 소개를 해주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은 문제야. 로그 3에 x라는 식이 있고 여기도 a 좌표, 여기도 b 점. 얘네 연결되었을 때 가로에 해당되는 길이 루트 3, 세로에 해당되는 길이 1이다라고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또 a에 해당되는 x좌표를 그냥 a로 잡아. 그러면 a 좌표 뭐다? 그냥 a, 로그 3에 a다라고 써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 그냥 1을 더하면 b의 y좌표 되는 거 맞지? 그럼 b의 y좌표는 로그 3의 a에 1을 더하는 값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 자, 근데 얘는 로그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수끼리 합칠 수가 있죠. 요 식은 1이 아니라 로그 3의 3이야. 그러면 전체 해당되는 값이 로그 3의 3a다라는 y좌표 잡아줄 수가 있겠네. 자, 지금 얘는 b의 y좌표입니다. 자, 그럼 b의 y좌표 써. 얘가 로그 3의 3a래. 자, 그럼 뭔가 보이지 않나? 자, 지금 전체식이 로그 3의 x입니다. 근데 거기에 3a를 대입한 거죠. 그럼 b의 x좌표보다 3a. 3a랑 a에 해당되는 차이가 루트 3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그 함수 주어졌을 때 좌표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만약에 로그 2x가 있대. 그리고 이 점에 해당되는 x좌표를 만약에 알파라고 했다고 합시다. 자, 근데 두 번째 해당되는 점의 좌표 잡을 건데 이 사이의 거리가 1이래. 그러면 여기에 2알파다라고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리, 첫 번째 해당되는 거리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2분의 3이래. 그러면 2에 2분의 3제곱 알파다라고 붙여버리면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 값을 2의 지수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냐? 얘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로그 2분의 3의 알파 대입할 거야. 그러면 로그 2에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알파 될 거고 우리가 얘 분리 때리면 2분의 3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2의 알파 나오죠. 그럼 여기에 y좌표가 알파를 대입한 로그 2 알파였단 말이지. 거기서 2분의 3만큼 더한 값이 얘의 y좌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함수 나오면 이 사이에 세로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밑에 지수로 올려서 x좌표 잡는 방법도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몇 번 볼 거냐?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 우리가 저번 시간에 비율 나오면 잡는 방법 한번 이야기했었죠. 자, 10번을 내가 문제를 쓰고 있을 테니 한번 10번이 아니지 9번이다. 9번을 한번 문제를 쓰고 있을 테니 한번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y좌표 주어졌다? 그럼 무조건 걔는 그거 이용해서 미지수 줄이라는 생각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OA랑 OB의 길이의 비율이 1대1에 여기가 1이면 여기는 2래. 그럼 여기가 1이라고 하는 순간 얘가 2인 거니까 이 사이에 AB에 해당되는 비율도 1돼 버릴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에 수선을 내렸을 때 얘네가 닮음이 존재를 합니다. 직각삼각형들끼리 1대2 닮음인 거야. 그럼 가로에 해당되는 비율도 1대2. 그럼 여기가 1대1인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K만큼 갔으면 여기까지는 2K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1대1 비율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하는 거야. 지금 A에 해당되는 좌표를 잡을 수가 있어. 왜냐? X좌표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식 써. 그러면 K, 여기에 K 대입해서 로그 3에 5K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좌표는 2K가 X좌표인 거니까 얘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2K, 이번에는 로그 3에 10K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습니다. 얘네가 A좌표랑 B좌표가 돼. 근데 우리가 아까 지금 가로에 해당되는 길이의 비율 얘네 자체도 1대 1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K로 잡았으면 2K로 잡았죠. 근데 또 알 수 있는 거 얘네 무조건 닮음이기 때문에 세로에 해당되는 길이의 비율도 1대 1이다 라는 걸 무조건 써줘야 돼요. 그럼 알 수 있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우리가 수선의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들잖아. 그러면 이 1이랑 요 1이랑 같은 거니까 얘네 합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세로의 길이나 여기 세로의 길이나 같은 거야. 그러면 이 세로의 길이의 2배 해주면 얘의 y좌표 나온다 라는 식을 써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식 여기에 2배 하면 얘 됩니다. 로그 3에 5k 마이너스 3 여기에 2배를 했더니 나오는 좌표가 B의 y좌표 로그 3에 10k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을 세워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진수 조건 다시 또 확인. 얘 로그 방정식이죠. 그럼 무조건 진수에 해당되는 값이 0보다는 커져야 돼. 그럼 나올 수 있는 값이 5k 마이너스 3값 0보다 크다라는 조건 하나, 그 다음에 10k 마이너스 3값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교집합에 해당되는 k 값도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일단 이 방정식 풀어야 되는 거니까 2를 올려서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겠다. 자, 여기 앞에 있는 2를 여기에 지수로 올립시다. 그 다음에 진수끼리 비교. 그러면 5k 마이너스 3의 제곱에 해당되는 값이 10k 마이너스 3과 같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얘 방 풀면 되겠네. 자, 전개. 그러면 25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k인 건데 10 넘기면 마이너스 25k, 그 다음에 9에서 3 갖다 더하면 플러스 12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얘를 인수분해 갖다 하면 돼. 그러면 5, 6, 2, 5 되냐? 10, 30 안 되죠. 그럼 뭐 잘못했지? 여기에서 마이너스 30k 나오고 넘기면 마이너스 40k죠? 자, 마이너스 40k입니다. 자, 그럼 뭐 해야 되나? 10이랑 30. 되죠? 얘 마이너스 있으면 돼.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식이 5k 마이너스 6 하나, 그 다음에 5k 마이너스 2 되기 때문에 k에 해당되는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k가 5분의 6,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5분의 2.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구하라는 값이 AB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좌표 하나는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K가 둘 중에 하나 되겠죠. 그럼 뭐 선택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수 조건 봐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K 값의 범위가 첫 번째 5분의 3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 5분의 4보다 크고, 두 번째 해당되는 거 10분의 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5분의 3보다 크다가 돼버리겠죠. 그럼 얘보다 큰 K 값 잡아주면 돼. 5분의 2는 5분의 3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진수 조건의 성립을 안 해버리겠지. 그래서 K에 해당되는 값 5분의 6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원점이랑 이 A좌표에 해당되는 기울기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좌표 다시 또 식으로 써서 0,0과 A좌표 사이에 기울기 구해주면 됩니다. 0,0, 그 다음에 A좌표의 K값 5분의 6 되겠죠? 얘는 5분의 6, 그 다음에 로그 3에 5K 마이너스 3 값이지. 그러면 5K에 해당되는 값 6, 6에서 3 빼면 1. 그러면 얘 로그 3에 뭔가 이상합니다. 그냥 1, 3이죠? 자,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좌표의 기울기인 거니까 5분의 6분의 1 되면서 6분의 5다라고 기울기
값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보다 첫 번째 요 길이 비율에 해당되는 거 무조건 좌표에 해당되는 미지수를 줄이시오라고 준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11번 풀기 전에 말 듣고요. 자, 로그 만약에 3에 x라는 그래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 x절편에 해당되는 가 1,0 될 수가 있겠죠? 갑자기 꺾어 올리는데 절대값을 씌운 함수로 표현을 하겠대. 그럼 여기에 이렇게 꺾어 올린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또 상수함수 넣는데, 자, 상수함수 부었을 때 얘네 x절편에 해당되는 걸 간단히 해줘야 우리가 식을 빨리 쓸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로그 3의 x 그대로 맞죠? 근데 t랑 만난대. 그럼 나올 수 있는 식 그냥 로그 3의 x가 t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x에 해당되는 값은 3의 t제곱이다라고 잡아주면 되죠? 얘는 3의 t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왼쪽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줘야 되는데 꺾어 올렸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은 식이 되겠지? 이 식은 마이너스 로그 3의 x라는 식이 되면서 이 식이랑 t가 만난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럼 다시 또 뭐 해야 된다? 이 마이너스를 지수로 올린 다음에 우리가 3의 t제곱이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는 식 써주면 되죠? 자, 3의 t제곱이 x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x에 해당되는가? 3의 마이너스 t제곱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좌표는 3의 마이너스 t제곱이다 라고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얘네 관계가 역수관계다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같은 상수함수를 넣었을 때 꺾어 올린 값이다. 얘네 y값에 해당되는 게 같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역수로 갖다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11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11번이래. 나는 한 칸씩 밀려 있습니다. 10번을 갖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 자, 10번 보면 원이 있고,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여기 중점에 해당되는 좌표가 4분의 5, 0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지름에 해당되는 어떤 점 q랑 p를 지날 수 있게끔 로그 함수가 있대요. 이렇게 로그 함수 지나가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로그 a의 x다라고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하라는 값이 갑자기 뜬금없이 a를 구하래. a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반지름에 해당되는 좌표는 4분의 루트 13이다 라고도 주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얘는 딱 q랑 p가 이어졌을 때 지름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첫 번째 쓸 수 있는 식. p의 x좌표랑 q의 x좌표를 구했어. 걔 평균 내면 4분의 5 나온다라는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확하게 원점, 여기 원의 중심 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린 거나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린 거나 이 길이 두 개 같다라고 식을 세워버릴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얘 좌표를 한번 잡아보자. 얘를 만약에 t좌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반대쪽에 있는 건 얘를 역수인 t분의 1이 돼버립니다. 자, 근데 헷갈린다? 그럼 그냥 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만약에 내가 p의 x좌표 t라고 잡는 순간 얘는 t, 로그 a의 t 되겠지? 자, 근데 이 사이의 거리가 로그 a의 t인 거죠. 얘가 로그 a의 t야. 근데 무조건 얘네 두 개 막복지각, 그 다음에 직각 같기 때문에 무조건 합동. 그러면 이 거리 여기로도 똑같이 가겠죠. 여기 사이의 거리도 로그 a의 t가 됩니다. 자, 얘도 로그 a의 t야. 근데 무조건 y좌표인 거니까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로그 a의 t다라고 세워주면 되겠지? 얘는 좌표를 잡는다라고 하는 순간 y좌표가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로그 a의 t다라고 잡아줘야 돼. 그럼 얘 마이너스 값을 지수로 올리잖아. 그러면 로그 a의 t의 마이너스 1제곱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 자체에 x값의 t의 마이너스 1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 좌표 나오는 거네. 그래서 얘는 x좌표에 해당되는 걸 t분의 1이다 라고 세워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좌표
좌표를 세웠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다? 결국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리나 여기에 해당되는 거리나 동일하다라는 식. 그러면 t에서 4분의 5 뺀 값이나 4분의 5에서 t-1 뺀 값이 같다라고 써줘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t의 x좌표랑 q의 x좌표 t분의 1 얘의 중점 좌표가 4분의 5다라는 식을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중점 좌표로 갈게. 그럼 t랑 t분의 1 얘의 평균값, 걔가 원의 중심에 해당되는 x좌표 4분의 5다라고 세워주고 t값 그냥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t값이 2가 나와요. 여기서 t값 2 나오고 맨 마지막에 a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좌표를 구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a라는 식은 이 식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입해서 성립하는 함수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2라는 거 찾았으니까 p의 좌표에 해당되는 게 2 컴마로 시작을 하지. 근데 몰라. 여기에 해당되는 좌표가 그냥 로그 a에 2가 됩니다. 근데 아직 안 쓴 거 하나 있지. 반지름 안 썼어요. 그러면 여기를 2라고 했을 때 t에 해당되는 값을 2라고 했을 때 얘는 통분시키면 4분의 8 될 거고, 그럼 요 사이의 거리가 4분의 3 돼버리겠죠. 이 사이의 거리는 4분의 3. 근데 우리가 반지름의 거리 얘가 4분의 루트 13이다라고 알고 4분의 3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타고라스 써서 세로의 길이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곱 때렸을 때 요가 제곱값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분자만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얘 9, 4 더해줘야 13 되겠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4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분의 2 되는 거니까 이가 2분의 1이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a에 2에 해당되는 값이 2분의 1 해서 a에 해당되는 값은 4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인데, 첫 번째 반지름인 거, 반지름. 근데 이어서 지름인 거니까 무조건 두 점 사이의 평균값이 원의 중심이다라는 거 꼭 써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뒷부분 다 풀고 검사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다니면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나? 네. 수업을 들어야지. 그 뒤에 것도 있잖아. 물론. 얘들아, 나 뒤에 거 안 풀었다. 스킵할까? 어? 스킵해요. 스킵하자고? 간단한 문제니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같은 문제는 뭐다? 일단 첫 번째. 11번. 진짜 있는 줄 몰랐잖아. x좌표, 그 다음에 2의 x제곱, 그 다음에 로그 2의 x. 이거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때 교점에 해당되는 거 여기 a, 여기 b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길이에 해당되는 거 a, b, 여기 c라고 했을 때 3대 1 비율로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이는 거 2x제곱이랑 로그 2의 x랑 역함수 관계죠. 그럼 이 사이에 해당되는 1의 비율이 여기에도 채워질 수가 있겠네. 여기는 1의 비율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OBC의 넓이, OBC는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갖다 이는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가 40이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네.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a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러면 x좌표에 해당되는 것도 a였을 거고 y좌표에 해당되는 것도 a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a제곱의 2분의 1대인 값이 돼버리겠네. 근데 지금 또 알 수 있는 거 1에 해당되는 비율을 가질 때 40이래. 근데 어차피 3에 해당되는 비율을 가질 때 이 넓이를 구하려고 하잖아. 그럼 이 원점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얘를 높이로 써주면 되죠. 근데 첫 번째 해당되는 삼각형도 어차피 높이가 같은 높이를 씁니다. 그럼 밑변의 비율이 결국에 넓이의 비율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여기가 40이래. 그럼 여기도 40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3을 곱한 값, 여기 사이에 해당되는 넓이는 120이 됩니다. 그러면 a제곱을 2분의 1 때린 값, a제곱을 2분의 1 때린 값이 전체 삼각형 넓이 되는데 그 넓이에 해당되는 게 총 200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a 값이 20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갑자기 B에 A의 좌표를 구하래. A에 해당되는 좌표를 P, Q다라고 한 다음에 P 플러스 Q 값을 구하래요. 뭐 생각해야 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해당되는 위에 있는 점은 무조건 더했을 때 해당되는 값이 일정하다라고 기억을 해줍시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식을 돌려서 풀잖아? 이항시키면 x 플러스 y가 a다라는 식이 되겠죠? 그리고 a에 해당되는 값은 20이기 때문에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좌표를 다 잡더라도 무조건 x좌표, y좌표의 합은 20이다라고 생각해주고 20을 답으로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이 22 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맨 뒤에 있는 문제를 까먹으시지? 자, 그 다음에 12번도 가겠습니다. 자, 12번. 얘도 보면 y축,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증강수 이렇게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감소함수, 증강수 이렇게 얘가 로그 2의 x 플러스 1이다라고 되어 있고 a라는 점이 2,3, 그 다음에 b라는 점 얘가 모르고 근데 여기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 다음에 a, b랑 c, d 여기에 수선의 발 내린 어떤 점을 c 여기 수선의 발 내린 점을 d 그래서 a, b, c, d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는 순간 역함수인 거 확인 역함수인 거 확인하는 방법은 얘를 x, y 바꾼 다음에 진짜 식을 한번 구해봐도 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d 식을 구해봐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 역함수면 무조건 합성했을 때 x 나오죠. 그래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봐도 됩니다.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면서 상수 사라지죠. 그럼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그 값이 x다라고 나와요. 그럼 역함수네. 자, 역함수인 거 확인했어. 그럼 무조건 뭐 쓸 수 있다? 기울기 마이너스 1로 부었을 때 얘네 자체가 역함수 y는 x 대칭이다가 됩니다. 그럼 b의 좌표는 3,2 돼버리겠죠? 자, 그러면 다 구했어. 자, 요 사이의 거리 뭐다? 얘 x좌표 2, 얘 x좌표 3. 그럼 이 사이의 거리 1. 그 다음에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거 2,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거 3.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꼴 넓이 그대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뒷부분에 있는 문제 우리가 풀면서 질문 받고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그 앞부분에 그 로그 방정식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알지? 이거 알지? 이런 거만 맞아. 잘 가.